안녕하세요. 주말의 시작을 함께합니다. 스포츠24 류지연입니다. 별들의 무대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스타들이 빛나는 역사를 연일 만들어냈습니다. 메시는 챔스 사상 최다골 신기록을 달성했고요. 아게로는 해트트릭을 터뜨려 위기에 빠진 맨시티를 살려냈는데요. 축구 스타들의 빛나는 골 퍼레이드, 지난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가 스위스의 바젤을 꺾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 전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전반 35분, 호날두가 침착하게 결승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벤제마의 짧은 패스를 놓치지 않고 골로 연결한 것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1대0으로 바젤을 이겨 오전 전승과 함께 조 1위 16강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레알 마드리드는 15경기 전승이라는 팀 최다 연승 타이 기록도 세웠습니다. 위기의 아스널이 도르트문트를 꺾고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경기 시작하자마자 아스널의 산호구가 슬라이딩 슈팅으로 도르트문트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카슬라의 도움과 산호구의 골에 아스널 홈팬들이 열광합니다. 경기 후반에도 아스널의 기세는 계속됐습니다. 후반 11분, 산체스가 그림 같은 오른발 가마차기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도르트문트는 카가와와 라모스를 투입시키며 분위기 반전을 꾀했지만 경기 흐름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날 경기는 아스널의 2대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손흥민의 레버쿠젠이 프랑스 AS 모나코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날 왼쪽 공격수로 나선 손흥민은 전반 25분 한 차례 찬스를 놓친 것이 아쉬웠습니다. 전반을 0대0으로 마친 레버쿠젠은 후반에도 거의 일방적인 공세를 이어갔지만 골 결정력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손흥민은 AS 모나코의 압박 수비에 넘어지기까지 했습니다. 후반 14분 레버쿠젠은 손흥민을 빼고 드르미치를 교체 투입하며 전술에 변화를 줬습니다. 하지만 후반 27분 AS 모나코 오카포스에게 선제골을 허용하고 맙니다. 비록 패하긴 했지만 레버쿠젠은 조 1위를 지키며 16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바르셀로나 메시가 해트트릭을 터뜨리며 아포엘을 4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전반 27분 알바의 패스를 받은 수아레스가 선제골을 성공시킵니다. 수아레스의 바르셀로나 이적 후 첫 득점포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메시의 원맨쇼가 펼쳐졌습니다. 전반 37분 오른발 슛을 쏴 추가점을 뽑았습니다. 기세가 오른 메시는 후반 12분과 41분 모두 오른발 슛을 성공시키며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이날 메시는 챔피언스리그 74호 골을 신고하며 최다골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바르셀로나는 파리 생제르맹에 이어 F조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맨시티가 아게로의 활약에 힘입어 바이에른 뮌헨을 제압하고 기사회생했습니다. 전반 20분 주심이 바이에른에게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게로에게 무리한 태클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키크로 나선 아게로는 선제골을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에른은 수적 열세에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전반 40분 프리킥 상황에서 사비 알론소가 키크로 나서 동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5분 후 레반도프스키가 헤딩골을 넣으며 바이에른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후반전 막판 맨시티의 대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후반 40분 상대의 패스를 가로챈 요베티치의 패스를 받은 아게로가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아게로가 결승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로써 맨시티가 속한 2조는 2위부터 4위까지 성적이 모두 같아 모든 팀이 16강 진출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한 줄 예상평을 두고 벌어지는 그들만의 장외 경기 3일 프리뷰 3세판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재영 기자와 김동환 해설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축구 3세판은 새 식구입니다. 김재영 기자. 네. 앞으로의 각오 한마디 해주시죠. 스포츠의 세계에서 사실 끝나봐야 아는데 미리 결과를 예측한다는 게 네. 쉽지는 않습니다만 다각적인 분석으로 최선을 다해서 전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재영 기자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토트가 유럽 챔스에서 자신이 보유한 대회 최고령골 기록을 경신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K리그 클래식에도 든든한 맏형들이 있습니다. 이동국 선수, 김남일 선수 이야기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두 선수 최고령이라는 타이틀을 둘 다 달고 있어요. 네, 김남일 선수가 37이고 이동국 선수가 35이고요. 이제 네. 최고령은 이제 김병지 선수가 현재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현재 사실 이동국 선수가 요새 이제 이 두 선수를 이렇게 노망주라는 이제 신조어가 생겼는데 네. 이제 노장과 유망주를 합쳐서 나이가 들어도 굉장히 잘하는 데서 노망주라고 이제 두 선수가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사실 네. 뭐 이동국 선수 올해 국가대표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K리그에서도 현재 13골을 기록하면서 득점왕이 유력하고요. 물론 수원의 산토스와 또 전남의 스테보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지 못할 경우에 하나지만 이동국 선수 활약이 굉장히 좋았고요. 김남일 선수 역시 뭐 올해 결정적인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사실 전북의 통산 3번째 우승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있는 두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동호 해설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강희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부터 재활공장장이라는 이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네. 이제 볼튼이란 팀에서 지금 웨스트햄의 감독인 샘 알라다이스 감독이 노장의 선수 데리면서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만들어 준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 최강희 감독 산하에서 이 노장의 선수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감독과의 그런 신뢰도 있고, 다만 K리그에서 좀 나이가 있는 선수들, 30살이 넘은 선수들은 좀 노장으로 분류돼서 일찌감치 선생을 마감시키는 구단들의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충분히 기량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성기 시절보다는 떨어져 있지만 구단에서 이 선수들이 있음으로 해서 다른 시너지 효과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최강희 감독을 전주 클럽하우스 가서 인터뷰를 네. 하고 왔는데 최강희 감독도 사실 선수 시절 정작 본인은 33살에 좀 감독과 불화를 겪으면서 일찍 인터뷰를 했는데 네. 최강희 감독이 이동국 선수와 김남일 선수 얘기를 하면서 K리그에서 레전드가 어떤 자기의 의지에 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해 강제로 좀 어떤 은퇴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았다. 이 두 선수들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좀 레전드를 대우하는 문화가 K리그에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형만은 아우 없다고 하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계의 형님들 파이팅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축구 3세판 시작하겠습니다. 네, 독일 분데스리가의 손흥민 매우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하노버전에서는 승리를, 주중 챔스에서는 패배를 했는데요. 오늘 밤은 켈린과 맞붙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 이 하노버전에서 승리한 레버쿠젠은 일주일 사이 챔피언스 리그를 포함해 3경기를 치릅니다. 체력적인 부담이 경기의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레버쿠젠은 올 시즌 리그에서 20골을 기록해 팀 득점 3위에 올라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10골을 이 손흥민과 벨라라비가 책임을 졌습니다. 여기에 지난 경기에서 침묵하던 키슬링까지 골을 기록하면서 득점 롯데가 좀 다변화된 점이 강점인데요. 하지만 경기당 18.4개의 슈팅을 때렸는데 1.6골에 그친 골 결정력이 고민입니다. 레버쿠젠이 공격 중심의 축구라면 리그 11위인 쾰리는 수비가 강점이라 할 수 있는데 네. 12경기에서 13골을 내줘 16골을 허용한 레버쿠젠을 앞서고 있습니다. 쾰러는 중거리 슛과 또 세트피스 수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반면 측면 수비는 약점입니다. 지난 하노버전에서 리그 5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팀 내 최다골을 기록하고 있는 안토니 우자를 조심한다면 레버쿠젠의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네. 레버쿠젠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는데요. 손흥민이 정규리그 6호 골 성공할까요? 3세판으로 짐작해 보시죠. 네, 새로운 축구 3세판 식구들이 레버쿠젠이라는 이름으로 대동단결했습니다. 김재형 기자, 레버쿠젠의 공격이 강하다라면서 김동환 해설가, 챔스보다는 낫겠지라는 말로 레버쿠젠의 편을 들어주셨고요. 김환 기자는 손흥민 의존증, 의존하면 이긴다라면서 레버쿠젠과 손흥민 모두가 흥할 거라고 해주셨네요. 네, 오늘 밤은 구자철과 박주호가 뛰고 있는 마인츠가 샬케와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활약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기대해봐도 됩니다. 네, 마인츠는 샬케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요. 구자철 선수와 박주호가 이 경기에서 활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주호는 수비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를 뛸 가능성이 높고요. 샬케는 최근 리그 7경기에서 승리와 패배를 반복하는 좀 예측 불허의 행보를 걷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챔피언스 리그 스포르팅 리스본전에 이어서 프라이부르크에게 또 연패를 당했지만은 초강세 리그 2위죠. 볼프스부르크를 3대1로 꺾으면서 분위기를 쇄신했습니다. 3일 전에 다만 챔피언스 리그에서 첼시에게
5대 0으로 이제 완패를 당했는데 네.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또 마인츠를 상대로 쇄신하느냐 이런 집중력이 얼마나 살아날지가 의문이고요. 반면에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무패 행진을 달리던 마인츠는 10월 26일 볼프스부르크전 패배 이후에 2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나마 가장 최근의 리그 경기였죠. 8일 레버쿠젠과 원정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와 홈 경기에서는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인츠의 수비가 매 경기마다 다른 조직력을 보임에 따라서 최근 리그에서 살아나고 있는 샬케 훈텔라르, 또 슈퍼모팅, 보아탱 이런 공격력을 막기에는 힘겨워 보이는데요. 네. 물론 마인츠의 메흐메드를 중심으로 하는 공격력도 간헐적으로 이제 매서움을 충분히 보이지만 수비력의 기복이 이제 샬케의 리그에서의 파괴를 극복할지가 의문입니다. 난타전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창 끝에 매서움을 비교할 때 샬케가 좀 더 날카로워 보이는 것이 이번 경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환 해설가는 난타전 끝에 샬케가 이길 거라고 해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 어떨까요? 함께 보시죠. 네, 샬케와 마인츠의 불꽃 대결이 예상됩니다. 오랜만에 승무패 한 표씩 나왔는데요. 먼저 김재영 기자가 무승부에 한 표 던져주셨고요. 김동환 해설가 주중에 첼시에게 5대 0으로 빰 맞는 화풀이를 마인츠가 당할 것이라며 샬케의 승리를 예상해 주셨습니다. 김한 기자는 샬케의 수비가 순두부 같다면서 마인츠가 이길 거라고 해주셨네요. 전북과 수원이 나란히 정규리그 1, 2위를 확정한 가운데 포항과 서울이 3위를 두고 경쟁 중인데요.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끌고 온 3위 경쟁, 김재영 기자가 분석해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FA컵 우승컵을 놓친 서울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마지막 티켓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상대는 2008년 8월 이후 6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은 제주입니다. 네. 서울이 제주를 이기고 또 수원이 포항을 잡아주면 서울이 극적으로 3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리그 최종전에서 과연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건은 서울의 무딘 창입니다. 대안을 떠나보낸 서울은 올 시즌 탄탄한 수비를 중심으로 초반 부진을 싣고 상위권으로 도약을 했는데요. 이 상위 스플릿 6팀 가운데 뒤에서 두 번째 머물고 있을 정도로 득점력이 지금 빈약할 고민입니다. 네. 특히 FA컵 결승을 시작으로 지난 포항전까지 최근 두 경기를 모두 무득점에 그쳤는데요. 다만 이 최근 12번의 제주 원정에서 5승 7무를 거둔 점은 서울의 좀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서울이 제주에 1승 2무로 앞서 있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하는 서울의 간절함이 공격 축구로 제주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포항과 수원의 경기도 좀 관심인데요. 포항은 뭐 비기기만 해도 리그 3위를 확정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예선 진출권을 차지합니다. 상대팀 수원이 이미 2위를 확정해 승리에 대한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인데 서울 입장에서는 라이벌 수원이 포항을 이겨주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겁니다. 수원의 산토스가 득점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골문 공략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승리를 향한 간절함은 포항에 앞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포항의 홈에서 열리는데요. 재밌는 게 포항이 2004년 이후 수원을 상대로 홈구장에서 9승 6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 원정 5경기에서 수원이 4승 1패를 기록할 정도로 수원의 상승세도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홈 경기에 강하고 이길 이유가 분명한 포항이 최소한 지지 않는 경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김재영 기자는 서울이 이기고 포항은 최소 무승부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도 함께 보시죠. 네, 서울의 승리에 2표, 무승부에 1표 나왔습니다. 김재형 기자와 김동환 해설가는 각각 제주 천적과 아시아 챔스 출전권을 이유로 서울이 이길 거라고 했고요. 김환 기자는 골가뭄에 시달리는 서울을 걱정하면서 무승부를 예측해 주셨네요. 네, 포항과 수원의 경기는 역시나 팽팽한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승부에 2표나 나왔습니다. 김재영 기자, 서울의 간절함 때문에 무승부를 예측해 주셨다고 했고요. 김동환 해설가와 김한 기자, 비기기만 해도 포항이 아시아 챔스 티켓을 확보한다는 같은 의견이지만 한쪽은 포항의 승리를, 한쪽은 무승부에 힘을 실어주셨네요. 네, 한 줄 평 예상만 보면 3위 자리는 포항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동환 해설가, 네, 3위 경쟁만큼 치열한 게 강등권 경쟁이에요. 한번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3위권 경쟁이 정말 또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서울과 수원이 라이벌이잖아요. 근데 네. 서울은 일단은 수원이 꼭 포항을 꺾어주기를 응원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묘한 관계가 K리그 이제 승강제가 되면서 계속 이제 이뤄지는 것이 재밌는 점이고 또 하나는 강등 경쟁입니다. 이 성남이 부산을 꺾으면 이 상주, 성남, 경남 경기에 상관없이 잔류를 이제 확정짓게 되는데 네. 성남은 인천전 승리로 이제 경남의 승점 1점으로 앞서면서 자력 잔류의 길을 열었지만은 성남이 만약 비기거나
지더라도 경남이 지면 클래식에 살아남게 됩니다. 다만 이제 경남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단 상주를 꺾고 이제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그 다음 부산의 도움이 필요하죠. 경남이 잔류할 수 있는 방법은 상주를 이기고 성남이 비기거나 져야 되는데 최근 분위기를 보면은 성남이 FA컵 우승 그리고 또 연속된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항과 서울의 3위 경쟁과 잔류 천국 강등 지옥 과연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 그 결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열리는 남자 프로농구 2경기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선두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모비스가 상승세의 전자랜드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허재원 기자의 분석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흔들림 없이 선두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모비스가 상승세의 전자랜드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모비스는 이론의 여지 없이 올 시즌 최강팀입니다. 이런 페이스라면 정규리그 40승, 거뜬해 보입니다. 이런 모비스를 이끄는 중심축은 역시 포인트가드 양동근 선수인데요. 양동근은 유재학 감독의 만 가지 수를 코트에서 현실화시키는 중심 인물입니다. 올해 어느덧 프로 11년 차가 됐습니다. 33살이나 됐는데 여전히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코트를 누비고 다닙니다. 양동근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2명의 외국인 선수와 함지훈까지 고른 득점 루트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문태영의 부상이 변수지만 이참에 배수용이나 김수찬 등 신인들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빈자리를 메워주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잘 나가는 팀의 전형을 보여주는 모비스입니다. 전자랜드는 시즌 초반 하락세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전자랜드 특유의 끈질긴 팀워크를 바탕으로 9연패에서 벗어난 뒤에 연승 행진을 달렸습니다. 응집력이 살아나고 한 발 더 뛰는 희생정신으로 분위기를 살리고 있습니다. 역시 그 중심에는 주득점원 정영삼 선수가 있는데요. 정영삼은 팔꿈치에 이어 발가락까지 다쳤는데 아픔을 참아내면서 뛰고 있습니다. 이런 부상 투혼이 전체 선수단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전자랜드는 이렇다 할 스타 선수는 없지만 주장 포웰부터 신인 정효근까지 똘똘 뭉쳐서 상위권 팀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자랜드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지만 상대가 모비스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선두 모비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네, 모비스와 전자랜드의 대결 다른 기자들의 의견은 어떨지 모아봤습니다. 함께 하시죠. 네, 단독 1위 모비스, 문평의 공백에도 끄떡없어 보입니다. 이번에도 모비스의 몰표가 나왔는데요. 허재원, 최우석 기자가 함지훈의 활약을 기대해 주셨고요. 이원만 기자, 만 가지 수를 갖고 있다고 해서 붙여진 만수 유재학 감독을 응원해 주셨네요. 네, 시즌 초반 난조에 빠졌던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입니다. LG가 KCC를 맞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허재원 기자의 분석 함께 하시죠. 시즌 초반 난조에 빠졌던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이죠. LG가 KCC를 맞아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LG는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이고 올 시즌에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자 정반대의 전력을 보였는데요. 아시안게임에 출전했던 문태종의 체력 고갈이 심각했고 포인트가드 김시래 선수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비시즌에 몸 관리를 전혀 하지 못한 제퍼슨의 불성실까지 겹치면서 LG는 시즌 초반 하위권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점점 LG의 저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김종규와 메시가 건재하고 제퍼슨도 삼성전부터 복귀하면서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워낙 선수층이 두터운 팀이기 때문에 2라운드 후반부터는 본격적인 승수 쌓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KCC는 삼성과 함께 올 시즌 가장 우울한 팀이죠. 리그 정상급 포인트가드 김태술과 센터 하승진이 가세하면서 우승 전력으로 꼽혔는데 막상 성적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일단 전력의 불균형이 너무 심각한데요. 김태술이 아시안게임 후유증으로 역대 시즌 가운데 가장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외국인 선수들도 골밑을 버려둔 채 외곽 플레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하승진마저 발목 부상을 당해서 한동안 경기에 나서지 못할 전망입니다. 김일두와 김지우, 김효범과 신명호 등 국내 선수들의 활약도 미미합니다. 전혀 반등 기미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KCC입니다. 승패가 결정돼 있는 것 같은 경기입니다. LG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현역 시절 최고의 스타로 프로농구를 이끌었던 이상민과 허재, 그 두 명의 스타가 감독으로서 굉장히 힘든 시즌을 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어떤 경기를 펼칠지 농구장을 찾아서 직접 응원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재원 기자는 LG가 승리할 거라는 예상해 주셨는데요. 다른 기자들의 의견 함께 보시죠.
네, 역시나 LG가 지난 시즌 정규리그 우승팀의 면모를 서서히 되찾고 있다는 평입니다. 모두 LG가 이길 거라는 예상해 주셨고요. 허재원 기자, 살아나는 LG, 죽어가는 KCC라는 라임을 맞춰 한 주 평 주셨습니다. 최용석 기자, LG의 상승세를, 이원만 기자, KCC의 하승진 부상을 걱정해 주셨네요. 네, 지난주 산세판 예측 결과입니다. 함께 하시죠. 남자 프로농구는 잘 나가는 모비스 덕분에 3명의 기자 모두 웃었습니다. 하지만 LG를 맞아 압도적인 경기를 펼친 오리온스 때문에 최용석, 이원만 기자는 자존심에 타격을 받았고 허재원 기자는 자존심을 세웠습니다. 요즘 드라마 인기 덕분에 미생, 완생이라는 단어가 유행인데요. 지난주 축구 예측은 미생이었습니다. 김동완 해설가가 맨시티의 승리 한 경기만을 맞춰줬고 나머지는 전멸했는데요. 축구 전문가님들, 이번 주는 완생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드라마 어록 좀 패러디하자면 김재영 기자, 김동완 해설가 너무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은 삼세판의 자부심이니까요. 네. 네, 전문가 교체 이후 첫 번째 삼세판 예상 결과입니다. 어떻게 만족하세요들? 글쎄요, 뭐 확실히 어렵네요. 예측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렵다. 한 경기 맞췄으니까 이제 2경기, 앞으로는 3경기. 장그레의 마인드로 열심히 하는 이런 또 분석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네, 기자들의 치열한 한 주 평 싸움입니다. 3일 프리뷰 3세판 다음 주도 계속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아스널과 웨스트 브롬위치가 한판 붙습니다. 해외 예측 사이트입니다. 아스널은 웨스트 브롬의 홈에서 지난 5경기 동안 3승 2무를 기록하며 단 한 번도 패를 기록한 적이 없다. 아스널이 비록 이번 시즌에 우승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이번 경기에서 최소 3점을 쉽게 획득할 것 같다라며 아스널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 선수 또 아나운서 장혜연 사이에 그린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일단 둘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김재영 기자, 네. 축구 3세판을 예측하듯 앞으로 두 남녀의 예측 네. 좀 해주시죠. 글쎄요, 스포츠 예측도 못했는데 제가 사람 속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지만 네. 좀 인생 선배로서 충고를 하자면 네. 그냥 청춘 남녀니까 다양한 연애 경험을 많이 쌓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조금 있습니다. 네. 두 선수는 아니겠죠? 네. 사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서로 청춘 남녀가 만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거가 좀 급합니다. 많은 분들이 YTN으로 그린라이트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재영 기자, 스포츠 24와 함께한 첫 시간 어땠는지 또. 네, 아주 한 유쾌한 말씀 분위기 해주시죠. 속에 네. 두 분이 계셔서 3세판은 전멸했지만 아주 마음은 굉장히 풍족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떠셨어요? 두 한 번째 경기 시간이잖아요. 맞췄던 게 뿌듯합니다. 맨시티가 굉장히 좀 좋았던 경기거든요. 그 경기가 네. 바이에른 뮌헨 상대해서 아구에로에게 고맙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재영 기자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또 김동완 해설가의 그린라이트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24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